헬스클럽에 가서 그 조깅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회장님. 뭐 얼마나 더 오래 살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아, 정신적인 건강이. 네. 예. 나는 뭐 여태까지 대학 졸업한 이후에 체중도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체중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그 대학 졸업하고는 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하여간 무슨 운동인 간에 네. 해본 적이 없어요. 댁에 들어오시면은 좀 일찍 들어오신다거나 그러면 뭘 하십니까? 보통 뭐 일찍은 안 들어오는데요. 한 11시, 뭐 네. 평균적으로 11시, 12시면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양반이 영화 쿵우 영화 중국 네. 그걸 참 좋아해요. 장풍 나오고 네. 그러는 어떤 데는 뭐 3개, 4개도 보면 새벽에 4시까지도 보고 그럼 저는 옆에 자다가 또 가가지고 또 보지 말라 그러면 알았어 안 볼게 그래 놓고는 또 보고 새벽에 그죠. 그러니까 잠이 항상 모자르죠. 그걸로 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동남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총 외채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 실업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싼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차이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죠.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주요 수입원이 됐는데 한국은 신용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뭐 우리나라 국가 은행들이 뭐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가고 있었는데 태국에서부터 외환 위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 연장 안 됩니다. 해외의 은행들이 이 대출 기간을 더 이상 연장시켜주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돈을 빌려왔던 한국 은행들은 어떡합니까? 갑자기 큰 돈을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가진 달러로 빚을 갚아요. 올 들어 연쇄적인 대기업 부도로 은행과 종합금융사가 안고 있는 부실 채권은 모두 32조 원 규모. 이에 따라 현재의 외환보유고로는 외국 빚을 갚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의 원화를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잖아요. 회사, 외국의 투자 회사가 산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다 떠나라. 그러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팔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셀코리아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997년 11월에 1달러가 920원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920원. 근데 2달 사이 12월 말에는 1달러 2,000원이었어요. 2배가 넘게 떨어졌죠. 근데 유학을 접고 들어온 사람도 많았죠. 전 정확히 기억하면 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저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그때. 진짜 직격탄이었겠네요, 직격탄. 정말. 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라면이 계속 라면인 게 당연하고 그래서 아직도 케이크를 보면 우와 막 그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지금 막 3배 가까이가 막 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늘어난 거야. 내가 돈을 더 쓴 건 없는데. 억울해.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금고엔 40억 달러밖에 안 남았는데요. 갚아야 할 달러 빚은 1,5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사실 뭐 3살, 2살, 3살 뭐 이럴 때니까 저희 아버지는 정종 회장의 녹을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H기업 사원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98년도부로 명퇴를. 그리고 이제 고향인 대구로 이제 이사를 해서 계속 이제 사업을 전전했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참 그 외환위기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반에서 전학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 이때 IMF가 요구한 건 대규모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죠. 그때 노래도 가요계에서도 한스밴드의 오락실인가 그게 이제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근데 맞아. 오락실 갔는데 아빠 오락하고 있었잖아. 출근한다고 맞아. 양복 입고 나가 아빠가 오락한 근데 그게 실제 풍경이 막 뉴스 나오던 거를 그래서 넥타이 메고 그냥 여기서 신문 보고 계시고 빵으로 끼니 때우시는 아버지들 많았어. 많았어. 차마 말을 못해서. 진짜. 자, 그런 국가 위기 상황에 김우중 회장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 아, 중에 뭔가 그 와중에 제발. 또 뭐 하셨어? 해답을 좀. 대우그룹은 오늘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안에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인수 그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출을 더 늘려야 할 때입니다. 매년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쌓으면 IMF 조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나 언론이나 이 아는 사람들이 같이 깊이 논의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게 수출이다. 그것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불 경상수지 흑자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신이 생기는